자, 샌드박스에 있는 프랑큰토서, 이거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건 앞에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옆에 있는 자, 프람 스크래치,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라는 게 우리가 뭐 어디에 기스가 나면은 뭐 스크래치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는 스크래치가 선을 긋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 뭐 그림을 보면은 자,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면은 아래쪽 V12 창에 그리드 스페이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드 간격이란 뜻이죠. 지금 여기 이제 100mm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은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100mm로 하고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해서 쭉 그어주면은 지금 이제 X축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생기죠. 자,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얘는 이제 메시 형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 위에 지형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커드 베이스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커드 베이스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엣지를 잡고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작업해보죠. 자, 이렇게 메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자, 얘는 그냥 코드니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보면은 전부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베이스판이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잡고 늘리거나 줄일 때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중간에 대각선 부분이 전부 일정한 방향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일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잡고 뽑아내거나 밀어 넣을 때 면이 생성되는 형태 자체가 아주 일정한 형태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프람 스크래치는 우리가 지형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얘는 만들고 나면은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히든 지오메트리는 숨기죠. 자,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설명이 스무브라고 나오는데 스무브는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스무스와 무브,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우리가 만든 베이스판 위에 실제로 지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자, 아래쪽에 레디우스 반경이 보이죠. 지금 500mm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드 간격을 100mm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500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판 위에 가져가면 이렇게 원이 표시가 되겠죠. 자, 적당한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은 자, 가운데는 사각형이 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많이 움직이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적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 올려보죠. 이렇게 부드럽게 튀어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제 밀어 넣으면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이죠? 다시 잡고 들어 올리고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경을 만약에 좀 좁게 한 200mm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200mm 자, 이렇게 주시면은 훨씬 작은 범위를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범위죠. 좁은 범위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반경을 조정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지형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드 간격을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훨씬 더 정밀하게 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케치업은 좀 힘들어 하겠죠. 한 1000 정도 주고 자, 좀 크게 안 해보죠. 자, 요렇게 조절도 가능하겠죠. 자, 요 정도 하면은 뭐 스무브 기능은 다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 스무브 기능은 면이 꼭 삼각형 형태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사각형, 오각형 또는 다른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해보죠. 자, 얘는 아직 면이 없죠. 그래서 선택하고 자, 두 개 다 해볼까요?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커비로부터 꺼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룹을 풀어야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룹 풀어주시고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디우스가 1000이면 너무 크죠. 100 정도. 자, 100도 좀 크네요. 50 정도. 자, 이렇게 하시고 뽑아내면 되는데, 자, 이 부분 잡고 올려주셔도 되고, 또 사각형 부분 꼭지 좀 잡고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면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면을 잡고 작업이 가능할 거고, 또는 엣지 부분을 잡고 작업을 해도 되겠죠. 자, 엣지죠. 엣지 부분 잡고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샌드박스 기능은 우리가 뭐 꼭 이런 지형을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비정형 모델링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작업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형태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면을 좀 더 잘게 쪼개주면 되는데, 자,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한번 더 해보죠. 자, 이번엔 100mm 정도 주고, 자, 면을 잡고 뽑아내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면은 스무브 기능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른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무브 옆에 보면은 스탬프가 있고 드레입이 있습니다. 자, 드레입 기능은 제가 예전에 곡면에 스케치 하는 거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그때 우리 샌드박스에 있는 드레입과 그리고 슈퍼 드레입이라는 루비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스탬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히든 지오메트리는 좀 숨겨주시고요. 자, 먼저 스탬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스탬프 클릭. 자, 이렇게 동작이 되었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터파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토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땅을 평평하게 다져놔야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터파기 하듯이 속으로 들어가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축대를 쌓아서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탬프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미리 깎아낼 형태를 만들어 두셔야 되겠죠. 자, 저는 사각형으로 작업을 했지만은 실제 도면에 있는 대로 뭐 원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는 스탬프니까 반드시 위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는 반드시 패러럴 프로젝션을 보셔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탑으로 보면은 이 위치가 이제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자, 패러럴이 아닐 경우에는 이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리 옮기면은 좀 움직이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패러럴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은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패러럴로 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자, 바깥쪽에 빨간 테두리가 생기죠. 깎아낼 범위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옵셋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50을 입력하면은 더 넓어지죠. 자, 20으로 그냥 놔두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자, 작업을 하죠. 작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치수를 만약에 정확하게 뭐 몇 미리 높이겠다 또는 몇 미리 들어가게 하겠다, 이걸 우리가 입력을 할 수는 없고, 적당히 보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냥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 정도면 됐다 하면은 클릭. 자,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정확한 치수대로 뽑아내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옵셋 시작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깎아낸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룹이나 아니나 상관없습니다. 그룹일 때도 작업이 가능하고 그룹이 아닐 때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얘를 그룹을 풀어놓고 한번 보죠. 자, 그룹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똑같이, 자, 그룹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 부분을 뽑아낼 때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뽑아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인트 푸시풀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조인트 푸시풀은 우리가 치수를 입력해서 뽑아낼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방법은 안 되는 게, 이 지금 지면 자체가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뽑아내는 범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일단 조인트 푸시풀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옆에 걸 하나 복사를 하죠. 그리고 자, 이게 그룹이니까 그룹을 좀 풀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풀렸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드레이프 기능으로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드레이프 클릭. 자, 스케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조인트 푸시풀로 뽑아내야 되는데, 자, 조인트 푸시풀 불러볼까요? 자, 익스트루드 Z로 하시고 깎아내는 걸로 하고, 자, 뽑겠습니다. 뽑는데 20mm 정도 뽑아보죠. 한 20mm 정도. 자, 이렇게 작업은 됐는데 우리가 20mm를 뽑았지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20mm인지 가늠할 수가 없겠죠. 자,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재보면은 여기는 24mm가 뽑혔고, 자, 이 부분은 15mm가 뽑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 기준으로 20mm가 뽑혔는지, 자, 윗문을 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치수를 줘서 뽑아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옵셋으로 20mm만큼 줄였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옵셋 작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스케일 작업으로 줄여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스케일은 우리가 배율로 하잖아요. 그래서 20mm만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치수대로 줄이려면 또 프레도 스케일이 필요하겠죠. 자, 프레도 스케일도 한번 불러보죠. 프레도 스케일을 불러내서, 자, 이 면 선택이 되어 있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컨트롤 키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탭 키를 칩니다. 그럼 치수가 입력 가능하겠죠. 자, 148에서 20mm 줄여야 되니까 168.48 되겠다. 128.48. 128.48 입력하시고, 자, 아래쪽은 107.27이죠. 107.27 입력하시고, 오케이 하면은, 자, 20mm만큼 이렇게 줄여서 스케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치수를 한번 재보죠. 네, 128.48. 그리고 자, 107.27 정확하게 치수대로 줄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치수를 입력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닫아 놓고요. 자, 스탬프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런 지형의 도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해보죠. 클릭해서, 자,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튀어나올 부분 아니면 들어갈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게 실제 도로라면은 얘를 여기에 붙여주면 될 겁니다. 자, 무브 툴로 축을 고정해서 여기에 딱 스냅을 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깨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 제가 크기를 워낙 작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드레이프 설명하려고 그려놨는데, 사실 이거 하면서 드레이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해보죠. 선택하시고 드레이프. 자,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add detail. 자, 디테일을 더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메시 형태로 만들어 뒀는데, 자, 우리가 스무브로 요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dd detail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죠.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 모이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얘는 꼭지점을 집어도 되고 엣지를 집어도 되고 면을 집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면을 집었을 때, 자, 클릭을 합니다. 면이 쪼개지죠. 쪼개지면서 이 부분만 들어 올릴 수가 있거나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꼭지점을 잡으면 이 전체가 이렇게 들어 올리지거나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Add Detail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dd Detail은 쪼갠 면을 계속해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쪼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면을 다시 한번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자,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지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립 엣지. 자, 플립 엣지라는 것은 엣지를 뒤집는다 이런 뜻이죠. 자, 엣지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라인들을 엣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히든을 보시면은 이런 면들이 전부 다 쪼개져 있는데 그 쪼개진 방향이 다 일정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플립 엣지 클릭하시고 자, 여기를 찍어 보면은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Add 디테일을 가지고 어떤 면을 뽑아내는데 자, 여기 뽑아볼까요? 자, 이렇게 뽑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뽑아보면은 자, 뽑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얘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 꺾이는 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꺾이는데 얘는 꺾이는 면이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자,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우리가 스무브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범위를 좀 키워볼까요? 자, 범위를 조금 더 키워보죠. 자, 이 정도로 좀 키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무브를 하는데 자, 여기를 뽑아낼 때와 여기를 뽑아낼 때 자, 여기에 꺾이는 부분들이 다르죠. 만약 여기도 같이 방향을 바꿔준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 부분까지 같이 다 뒤집어 준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훨씬 넓게 잡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뽑아낸다면은 예, 꺾이는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플립 엣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Add 디테일과 플립 엣지를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려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각형 형태의 메쉬를 만들었죠. 프람 스크래치도 마찬가지고 커드 페이스에 있는 인스트 루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면을 분할해주는 루비는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도형에는 우리가 메쉬를 만들기가 어렵죠. 자, 여기도 메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프람 스크래치와 드레이프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죠. 일단 스크래치를 가지고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스냅을 줘서 옮겨야 되겠죠. 하고 자, 우리가 드레이프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얘가 Z축 방향을 올라와 있어야 되죠. 자, 적당히 올려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 잡고 드레이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메쉬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작업들 자, 요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요럴 때 사용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죠. 이거는 자, 라인을 좀 분할하죠. 자, 이렇게 지워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죠. 자,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메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가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자, 얘는 한 개 복사를 해서 자,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케일로 제가 뒤집죠. 마이너스 1 해서 뒤집어 주시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얘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한쪽만 변화를 주면은 나머지도 같이 변화가 생기겠죠.
자, 요 정도 크기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 양쪽이 이렇게 같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비정형 모델링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는 숨겨 주시고요. 자, 선택하시고 엔티티 인포 소폰 엣지. 자, 클릭하면은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라인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 얘는 아래쪽에 코플래너,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없어집니다. 자, 코플래너 뜻이 동일 평면상에 있는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동일 평면상에 있는 라인들도 이렇게 소프트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라인도 안 보이게 하죠. 이거는 컴포넌트니까 컴포넌트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집어서 자, 웰드를 하겠습니다. 웰드 하신 다음에 이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지우개 툴로 지우면은 면이 다 깨지겠죠.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Shift 키 눌러서 하이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는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부자연스럽게 표시가 나죠. 자, 이럴 때는 지우개 툴 쓰실 때 Shift 키 대신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지우면은 하이드 시키면서 소프트 처리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작업을 하죠. 이렇게 하시고, 자, 얘는 그룹을 잡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토포쉐이프를 이용해서 지형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알아봤죠.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사실 이런 지형 만드는 방법은 지형 작업뿐만 아니라 비정형 모델링 작업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익혀 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도 다운로드 받아서 지형을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죠. 자, 사실 지도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드는 거는 꼭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구글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맵을 잘 안 씁니다. 그 이유가 구글맵 같은 경우는 이 3D 형태의 지형도를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잘 안 쓰는데, 자, 하는 김에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면을 새로 열어서 작업을 하죠. 자, 새 파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려면은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모델 인포로 들어갑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지오 로케이션 보이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애드 로케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위성 사진이 보이죠. 이게 지금 부산 쪽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지형을 보시고요. 자, 가운데 십자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치를 하시고 셀렉트 리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클릭하셔서 디지털 글로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자, 지도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지금 2D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3D로 바꿔 주시려면은 자, 우리 기본 툴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자, 로케이션을 클릭을 해서 뽑아내겠습니다. 얘는 지금 툴바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다른 지형을 다시 가지고 올 때 선택하시는 거고요. 오른쪽은 다운로드 받은 거를 토글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형을 3D 형태로 바꿔줍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3D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고선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은 또 따로 필요하겠죠. 자, 얘를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테두리가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이 말은 현재 락이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언락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돼야지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아래쪽에 면부터 만들죠. 자, 이게 공면이니까 조인트 푸시풀을 써야 되겠죠. 자, 조인트 푸시풀 꺼내놓고 자, 익스트루더 Z로 하고 깎아내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길이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면을 다 만들었죠. 자, 그리고 매트리얼은 뭐 아래쪽은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한 개를 복사를 좀 하죠. 왜냐하면은
자, 위에 매트리얼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써야 되니까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룹을 풀어주고요. 자, 이게 복잡하니까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매트리얼도 일단 정리를 하죠. 자, 요 정도로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지형은 됐는데, 자, 보통 우리가 등고선을 만들 때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이런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등고선을 만들죠. 그런데 얘는 이미 지금 지형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등고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등고선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등고선을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그룹을 만들고요. 그리고 위치를 좀 이동을 하죠. 자, 탑으로 보시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을 복사를 할 겁니다. 자, 2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곱하기 한 20개 정도. 자,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이제 이 면들을 다 선택하시고 전체를 선택할까요? 전체 선택하시고, 자, 우리 인터섹트 페이서 위드 모델, 자, 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등고선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작업이 끝났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삭제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등고선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등고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리얼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좀 연한 걸로 바꾸죠. 자,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등고선이 확실하게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글 맵을 이용해서 지형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또 3D 형태로 가공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죠. 그리고 등고선까지도 만들어 넣었는데, 자, 우리가 만든 등고선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걸 또 변형을 한 다음에 새로운 지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룹이죠. 그룹인데 우리가 인터섹트 페이스 작업을 통해서 등고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자, 얘를 옆으로 옮기게 되면은 인터섹트 페이스로 만들었던 지형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보면은 면과 엣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엣지 부분만 발치하는 작업을 해보죠. 자, 제가 쓰는 루비 중에 S4U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자, 얘는 엣지 부분만 선택해서 따로 작업한다든지 면만 선택해서 따로 작업할 때 필요한 루비인데, 여기서 엣지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보죠. 자, 여기에 보면은 호리존탈 엣지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축은 Z로 하시고, 그리고 허용 오차는 제로로 하시고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엣지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4U 셀렉터 얘는 워낙 사용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무료 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안 그러면은 자, 익스텐션 스토어 여기에서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이런 매트리얼을 여기에 올린다든지, 자, 그리고 이런 뭐 도로 구조 있죠. 자, 이런 지형의 도로 구조를 여기 새로 만든다든지, 자, 그런 작업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치업에서 여러가지 지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